안녕하세요. 문경미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그리고 스타인테크가 공동 기획한 순서입니다. 변호사에게 대놓고 물어보는 시간, 바로 디토크 시간인데요.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을 더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께 최신 법률 지식, 그리고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한 해안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토크. 자, 시작해볼게요. 스눕독,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페리스 힐튼. 자, 이들의 공통점! 셀럽 아닌가요? 이 원고대로 가셔야죠. 모른 척 하셔야 됩니다. 자, 셀럽. 네, 맞습니다. 바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뭔가 콘서트나 파티 등을 열겠다고 했던 그런 셀럽들입니다. 원희 변호사님, 예. 요즘 부동산 좀 많이 보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쪽으로 제가 좀 많이 찾아보고 있고요. 최근에 좋은 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 얼마 정도 지금 사셨어요? 국내는 사실은 뭐 여기저기 좀 있고요. 해외도 뭐 약간 있고. 오, 더 이상은 메타버스 부동산 사신다는 얘기죠? 예, 이제 뭐 현실에서는 부동산을 갖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집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비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메타버스 전문가다운 그런 반응인데요. 암호화폐 투자기관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 메타버스 부동산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네, 거의 한 1,100조가 넘는 규모로 형성이 돼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캐나다의 가상자산 투자사인 토큰스닷컴에서 이제 자회사 메타버스 그룹을 통해 지난해 11월 달에 디센트럴 랜드 내에 있는 패션 스트리트 구역에 거의 한 30억 원 수준의 이 매입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상 세계에서 패션 위크를 열겠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었는데, 자, 오늘 이 시간 바로 메타버스 부동산 내에서 우리가 이걸 샀다, 네. 어떻게 되냐, 좀 법적인 이슈는 없냐, 이런 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메타버스 뭔가요? 일단 메타와 버스가 아니라 멀스, 유니버스의 이제 합성어죠. 요즘 아재 개그로 메타 버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메타라는 게 추상적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혹시 피직스와 메타피직스 아시죠? 예, 돌발 질문에 당황하시네요. 피직스는 물리학,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 세상에 대한 거, 메타피직스는 형이상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세계와 그거와 다른 추상적인 뭐 고차원적인 세계를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메타버스는 그런 추상적인 유니버스, 세상, 세계를 합성해 놓은 말인데,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메타버스란 말보다는 뭐 가상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메타버스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이버 스페이스는 그냥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이제 하나의 그냥 가상 공간적인 얘기인데, 메타버스 하면 유니버스, 세계란 말이에요. 거기는 뭔가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고 뭔가 세계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우리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거기는 나름대로의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메타버스는 그런 기존 사이버 스페이스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새로운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네. 저희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나 네. 페이스북 같은 것도 또 하나의 가상 공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가상 공간인데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제 세계적인 요소 구성이 아직 충분치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봤을 땐 뭔가 융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뭐 네. VR 기술도 그렇죠. 들어가고 네. AR 기술도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재택근무를 메타버스 상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해요. 많이 이제 생기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직방이라는 회사가 강남에 있는 본사를 아예 그냥 없애고 예. 모두가 다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실제로 보니까 한 30층짜리 빌딩을 만들어서 메타폴리스라는 공간에 600명의 직원이 그렇구나. 거의 10개월 가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디라이트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양의 땅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양의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이제 로펌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이제 내부 실내는 이제 구글 캠퍼스처럼 안에가 정원으로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파도 치는 바다가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원이 보이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가상 공간에 실제로는 사실 그런 오픈 만들기 어려워서 진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 갈 수 있나요? 땅도 사고 이제 문제가 보니까 실제로 건물을 지으려면 저희가 뭐 설계도 해야 되고 시공도 해야 하고 돈이 들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도 사실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공간을 사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설계를 해서 그게 실제로 동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실제 건물만큼은 아니라도 결국은 비용이 드는 일이라서 근데 진짜로 차근차근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4대 메타버스 플랫폼, 네. 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크립토 복셀, 그리고 네. 솜니움 스페이스에서 판매했던 전체액이 지난 달만 해도 거의 한 8,500만 달러였다고 해요. 네. 이게 가능하네요. 이런 분들 계시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죠. 저는 이제 예외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에 이제 사력을 집중한다라고 얘기하고 이름을 이제 메타로 바꾸면서 사실은 그 전에도 이제 메타버스란 말이 많이 있었고 메타버스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일찍 이제 이쪽 비즈니스를 접하게 됐는데 일반인들한테까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페이스북이 사명을 변경한 게 작년 10월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거의 폭발적이죠. 그래서 메타버스 부동산에 대한 구매 열풍도 작년 11월, 12월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뭐 이 페이스북이라는 이런 SNS 공간이 앞으로 메타버스로 바뀔 거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새로운 시장이구나라고 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찾는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황금을 찾아서 서부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약간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때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네. 일을 하셨던 분들이 네.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NFT까지 다 붙여서 네. 다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뭐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술이나 아니면 그 비즈니스가 사실은 메타버스하고 잘 융합될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NFT하고도 잘 결합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ICO 시장이 많이 이제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들이 메타버스나 NFT에서 많이 생기고 있어서 뭐 그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도 이제 이런 문의들 해결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너무 많죠. 네. 기업 자문 중에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제 뭐 결국은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제 사고 파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화할 거냐 그리고 이제 실제 리얼 부동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권리 관계나 이런 거는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런 기초적인 얘기부터 많이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해요, 이거는. 아니 그래서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뭔가 그 NFT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이게 또 게임 쪽 그 그렇죠. P2E 여기까지 막 건드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자산으로 봐야 되냐 아니냐 되게 논란이 많긴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이거잖아요. 메타버스 상에서 산 이 부동산. 내가 이걸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저는 쉽게 생각을 하면 토큰하고 비교하면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가상자산 그러니까 메타버스 속에서의 부동산은 예전에 이제 한 5년 전에 토큰하고 좀 비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5년 전이면은 지금 2018년 그러니까 한 1, 2년만 좀 더 돌아가서 2016년, 2017년을 생각해 보면 그때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리움이나 막 뜨기 시작했지만 가치가 지금 같지는 않았거든요. 훨씬 낮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죠. 이거 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고 누구나 다 비슷하게 또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또 구입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간 가상화폐도 있고 뭐 아예 없어진 데도 있고 저는 이제 지금 메타버스가 지금 비슷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월스기 때문에 다양한 뭐 세계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다양한 세계에 다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몇 개가 도미넌트하게 이제 시장을 이제 지배할 텐데 그거를 누가 이제 선구안을 가지고 볼 거냐에 따라서 이제 한 몇 년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이미 망한 이제 알트코인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죠.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데 양양에 사셨는데 그게 어느 곳에서 샀느냐에 따라서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어디서 샀는지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상 부동산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나에게 뭔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 돼서 NFT 형태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보증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에서 그럼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슈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두 개를 좀 나눠 볼게요. 만약에 이제 NFT하고 메타버스 부동산하고 무슨 관계냐를 아마 듣는 분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제 NFT라고 하는 건 아시는 것처럼 non-fungible token이라 그래서 옛날이 아니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토큰이지만 뭐 잘게 쪼갤 수도 있고 뭐 누구한테나 뭐 양도할 수도 있고 이런 것과 달리 non-fungible이니까 양도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치자면은 여기 이제 1필지, 2필지, 3필지가 있으면 각각이 서로 다른 토큰인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제 메타 데이터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는 땅이다라고 이제 각각 다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메타버스 상의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이제 NFT가 서로 이제 교환돼서 판매되게 됩니다. 근데 NFT가 이제 블록체인 속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NFT를 샀고 향후에 그게 어디 이전됐고 하는 것들은 이제 블록체인 상에 그대로 저장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NFT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부동산을 운영하는 플랫폼 회사가 만약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폐지가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운영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NFT 자체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상의 부동산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들은 사실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사실상 가치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지난해 말에 한 그 가상 부동산 플랫폼이 하루 만에 그러니까 베타 서비스를 론칭하고 하루 만에 종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참가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상 휴지 조각을 산 셈이 된 거죠. 그렇죠. 옛날에 뭐 토큰 뭐 다양하게 ICO 했을 때 뭐 많이 넣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운더가 이제 실종되고 막 이런 상황들 사실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계속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좀 다르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해서 이게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지만 사실 NFT로 거래가 되는 이 시장 자체는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실제로 NFT가 예를 들어서 NFT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디지털 아트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인데 사실은 디지털 아트에 대한 시장은 사실은 아직은 그렇게 뭐 활황이다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부동산은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게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거래가 되기가 좀 더 용이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아트라고 하는 거는 뭐 선호도도 있을 수 있고 취향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건 부동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가치가 매겨졌고 만약에 이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현실의 부동산 시장하고 또 크게 다르지 않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NFT 중에서 특히나 부동산 메타버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 같긴 하네요. 듣고 보니까. 그래서 막 그 땅값이 막 몇백 배씩 올랐다. 실제로 많이 그런 게 올랐죠. 있죠. 어스2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 뭐 0.1불, 2불 뭐 이렇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50불, 60불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벌써 뭐 100배 이상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구매자 그 뭐지? 나라를 따져보니까 한국에서 많이 샀다고 또 분석한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세계 2위인가?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만큼 뭐 한국이 기본적으로 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나 여기에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토큰을 통해서 한번 또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선두주자로서 한번 또 가보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네요. 어려운 듯 하면서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주제 메타버스에 산
메타버스에서 산 부동산 이 네. 투자 위험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자꾸만 토큰하고 비교하는데요. 결국은 이 이제 메타버스가 지속 가능성이 있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 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실제 활동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갈 거냐 하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페토라든지 뭐 로블록스라든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 위주의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있을 거고 그 대신에 오히려 이제 진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기능을 가진 또 메타버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처음 봤을 때 SNS가 수많이 나왔고 하여튼 그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옛날에 검색 엔진 구글부터 시작해서 뭐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로 또 집중되는 거 마찬가지로 SNS도 또 일부로 집중되고 또 메타버스도 결국은 일부로 집중될 거기 때문에 어디가 과연 집중 가능성이 높으냐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고 사실은 이제 새로운 이제 시스템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은 우리 게임 같은 경우도 뭐 이게 100만, 200만 하는 게임이 있지만 여기서 오늘 새로운 게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진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또 이런 데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둘째 아들이 지금 고3인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무슨 날인데 그랬더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중요한 일이 있나 그랬는데 오늘 새로운 게임이 나오는 날이라고 평소에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아침 먹고 PC방을 가더라고요. 고3 아니에요? 고3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미리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메타버스가 나온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첫 삽을 떠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고 물론 거기가 처음에 가면 싸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서 이게 이제 성장이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지만 사실은 후발주자가 갖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폭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제가 너무 느껴지는데 많이 났네요. 아니 종합해 보면 네. 느껴지는 게 네. 결국에는 강자가 살아남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잘 자라날 싹을 좀 찾아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쪽으로 가고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할 거면 네. 그리고 수요가 높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현실처럼 땅값이 계속 오르더라. 네. 그러면 투자는 어쨌든 할 수 있다. 예, 근데 이거죠. 사실 이거 투자 방송 아닌데. 아니죠. 이거 법률 방송인데 자꾸만 저한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물으면 이거 어떡하십니까? 양양에 투자하실 거잖아요. 그거는 또 제 개인적인 문제인 거고. 아니죠. 저희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재택근무가 걸려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말고 법률적인 것도 좀 질문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결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잘못 결론인가요? 사면 그렇죠. 잘못 사면 휴지 조각이 된다.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그 플랫폼이 아예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변경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폭락을 많이 했어요. 떨어졌죠. 그 이유가 사실은 그 사업부 일부를 접겠다고 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거는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결국 돈도 모이는 거고 계속 잘 나가는 곳이 결과적으로는 살아남더라. 이런 걸 생각하면서 투자를 할 때 늘 이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왜 계속 투자? 그런데 만약에 네. 여기에서 이 플랫폼 사업자가 뭐 정말 먹튀를 했다 이럴 때는 이게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메타버스 산다. 그럼 분명히 이제 부동산 뭐 구매 계약서든지 뭔가 계약을 체결하겠죠. 근데 이제 뭐 그 계약에 누군가가 뭐 보증을 하거나 내가 뭔가 뭐 이제 담보권을 설정받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회사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사실은 실체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리고 설령 실체가 있어도 뭐 재산이 아예 가진 게 없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소송을 하기가 어렵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그 암호화폐 막 네. 투자하던 그 시절 그때 얘기를 돌아가면 네. 해외 프로젝트들이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ICO를 참가했었는데 예를 들어 네. 중국 프로젝트였는데 알고 봤더니 텔레그램 방이 그 팀이 만든 게 아니라 다른 팀이 만들어 가지고 나는 이미 이더리움 집어 넣었어. 근데 방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네. 이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사적으로 그러니까 뭐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지금 뭐 다양한 형사 사건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한테 형사 고소를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합의 과정에서 그나마 일부라도 회복하는 정도. 그래서 그 외에는 사실상 회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이제 하이 리스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신중하게 보셔야 되죠. 결국 투자자의 네. 이 투자 손실은 투자자 책임인 것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하이 리턴을 위해서 하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사실은 뛰어드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정말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을 그때부터는 뭐 국가에다가 묻기도 하고 뭐 이제 관련자들한테 묻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증권이라든지 이런 시장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대신에 이제 제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쪽은 아직 이 제도적 기반들이 없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이제 개인이 완전히 져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시장은 정말 조심해서 들어가셔야죠. 마지막으로 질문해 벌써 볼게요. 마지막인가요? 네. 어, 양양에 예. 사실 건가요? 땅을? 궁금하세요? 메타버스 상에서 양양에 땅 구매하십니까? 양양을 아예 전체를 구매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투자 손실을 감안하고서라도 메타버스 상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가치가 있다로 결론 내리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 제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재무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제 이모셔널한 밸류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내가 생전에 양양 하나를 갖고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인데 그거는 진짜 개인적인 취향인 거죠. 네. 아, 네. 할 말이 없네요, 양양 갑자기. 옆에 여기 속초 고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세요. 아, 네. 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네요. 네. 자, 결국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서 어쨌든 투자 손실도 아니면 투자의 이익도 감수를 하는 것이다. 다만 법률적 구제에 있어서는 메타버스 상에서의 이 부동산 구매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메타버스에서 산 부동산 이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있는 것으로 조원희 변호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 투자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은 자꾸만 투자 얘기만 부르셔가지고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한번 더 만들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마음으로는 떠나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웃음이 계속 나와가지고 개그 본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메타버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나중에는 근데 저희가 메타버스 상에서 아바타로 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양에서 만나시죠. 저는 이게 대면이 좋습니다. 네, 꼭 알고 싶은 법률적인 이런 시의성 높은 주제가 있다. 그러면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그리고 스타인테크의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방송을 바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토크 잘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걸 다 물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스타인테크와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스타인테크가 공동 기획한 방송입니다. 디토크 모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디토크 구독과 알람 설정 필수입니다. 그쵸, 변호사님? 예, 감사드립니다. 디토크 토크.